차라리 이혼해라 증상 10가지. 결혼은 꽃길만 있을 것 같던 그 설레는 약속이 때론 가시밭길로 변하기도 합니다. 함께 늙어가자던 달콤한 맹세가 어느 순간 견디기 힘든 무게로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혼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패와 좌절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별이 서로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궤저가 퍼진 팔을 절단해야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독이 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차라리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까요?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알려주는 신호들은 무엇일까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결혼 생활의 붉은 신호등 같은 경고 증상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응원 부탁드려요. 첫째, 부부간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는 가장 심각한 위기 신호입니다. 대화는 관계의 산소와 같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면 우리 몸이 죽듯이 대화가 없는 관계 역시 서서히 죽어갑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바빠서, 기분이 안 좋아서 말수가 줄어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어 하루 종일 한마디도 나누지 않거나 필요한 정보만 로봇처럼 주고받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 관계는 이미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오늘 어땠어? 라는 간단한 질문에도 괜찮았어 라는 건조한 대답만 돌아오고 그 이상의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서로 다른 행성에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이미 수천 광년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대화가 단절되면 오해와 불만은 쌓여가지만 이를 해소할 통로가 없어 결국 관계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둘째,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귀가 소리에 설레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발소리가 공포와 불안 또는 짜증을 유발한다면 어떨까요? 주말에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에게 산소 마스크가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배우자가 집에 있을 때마다 두통이 심해지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마치 알레르기 반응처럼 우리 몸은 독성 관계를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신체적 증상들이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만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셋째, 신체적, 정서적 폭력이 반복되는 관계는 즉시 제고해야 합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함과 욕설로 시작했다가 물건을 던지고 결국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패턴을 보입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으며 폭발, 후회, 화해, 평화, 긴장, 폭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정서적 폭력 역시 마찬가지로 심각합니다. 모욕, 무시, 조롱, 협박, 고립 등은 겉으로 보이는 멍은 남기지 않지만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너 같은 건 아무도 사랑할 수 없어.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너 없이 내가 얼마나 행복할지 몰라 같은 말들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런 상처들은 치유되는데 몇 년 때로는 평생이 걸릴 수 있습니다. 넷째,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진 관계도 심각한 위기 상태입니다. 존중은 사랑의 기본 토대입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 욕구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관계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우자의 말을 항상 무시하거나 의견을 비웃거나 중요한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리는 행동들은 모두 존중이 사라진 징후입니다. 존중이 없는 곳에서는 작은 갈등도 큰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맞아, 미안해, 고마워, 이해해 같은 간단한 말들이 사라지고 대신 항상 그렇지, 너 때문이야, 그럴 줄 알았어 같은 비난과 공격적인 말들이 난무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존중의 영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다섯째, 배우자의 행복보다 불행을 바라게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건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하지만 파트너가 승진했다는 소식에 축하보다 시기심이 먼저 든다거나 그 사람이 실패했을 때 은밀한 기쁨을 느낀다면 그 마음속에는 이미 사랑보다 미움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더 행복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면 그것은 관계가 이미 독이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행복과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느껴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불행한 부부 관계가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위해 참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들을 위한 선택일까요? 아이들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통찰력이 있습니다. 부모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아이들은 피부로 느낍니다.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불안, 우울, 낮은 자존감, 학습장애, 행동 문제 등 다양한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겪을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부모의 관계를 보며 사랑과 결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이들도 비슷한 패턴의 불행한 관계를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때로는 건강한 이혼이 불건강한 결혼보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부부 생활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관계의 위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물론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신체적 친밀감의 빈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모든 신체적 욕구와 끌림이 사라지고 손 한 번 잡는 것도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체적 친밀감은 단순한 육체적 욕구 충족이 아니라 정서적 유대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런 교감이 완전히 사라진 관계는 이미 룸메이트나 동거인 수준으로 변질된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 문제나 다른 이유로 신체적 친밀감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정서적 친밀감과 스킨십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친밀감이 사라졌다면 그 관계는 이미 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여덟째, 경제적 학대나 통제가 있다면 즉시 관계를 재고해야 합니다. 돈은 단순한 생활수단이 아니라 권력과 통제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모든 재정을 장악하고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용돈처럼 주거나 지출 내역을 일일이 감시하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이미 건강한 파트너십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재정적 자율성을 빼앗는 것은 자유를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적 학대는 종종 다른 형태의 통제나 폭력과 함께 나타납니다. 배우자가 일을 그만두게 하거나 친구나 가족과의 만남을 제한하거나 개인 계좌를 갖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동은 모두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존적으로 만들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도움을 구하고 안전한 탈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째, 배우자와의 미래를 상상할 수 없게 된 것도 관계의 종말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함께 할 미래를 자연스럽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10년을 더 산다면? 이라는 질문에 공포를 느끼거나 미래 계획에서 배우자를 자연스럽게 제외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무의식적으로 관계를 포기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노년을 함께 보내는 모습, 아이들의 결혼식에 함께 참석하는 모습, 은퇴 후의 계획 등을 상상할 때 배우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에서 배우자가 사라졌다는 것은 현재의 관계에 대한 희망도 사라졌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있을 때 더 평화롭고 행복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가장 명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혼의 본질적인 목적은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출장을 가거나 늦게 들어올 때 안도감을 느끼고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편안하고 자유롭게 느껴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을 억누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행을 갈 때도 배우자와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 가는 것이 더 즐겁게 느껴지거나 퇴근 후 집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에게 행복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존재가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그 관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답은 아닙니다. 모든 관계에는 어려운 시기가 있고 관계는 노력과 시간을 통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부부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통해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들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이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증상들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여러 번의 노력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때로는 떠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혼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결혼은 신성한 약속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에 대한 권리입니다. 누구도 불행한 결혼이라는 감옥에 평생 갇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헤어짐이 서로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상담사, 심리치료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더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당신 자신이 내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행복할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지만 때로는 떠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무엇이든 그것이 당신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